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radCam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Visual Explanations from Deep Networks via Gradient-Based Localization인데요. 이게 RCCV 2017년 올해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 몇 주 전에 이광희 님이 아마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관련해서 발표했었었는데 그거에 약간 제너럴라이즈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알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모델의 그 어떤 해석에 관련된 일인데요. 그러니까 뭐 interpretability라고 하기도 하죠. 그 interpretability 혹은 explainability라고 하는데 그 딥러닝이 이제 점점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면서 사실은 그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한 이런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디시전이 났을 때 왜 그런지 알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프로치들입니다. 그 이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이 그 사실 그 모델의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모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에 혹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좀 필요한 이유를 이 논문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그 모델의 어떤 그 트러스트,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이제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모델의 그런 그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좀 필요로 하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 놨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AI가 사람보다 좀 약한 경우에, 그러니까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런 단계에서는 이때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왜 실패를 했는지 알고 뭐 이거를 튜닝하고 뭐 이런 데 쓰이려고 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I가 사람의 퍼포먼스랑 비슷한 정도까지 갔을 때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 그게 뭐 디시전이 내려진 대로 사람들이 이제 믿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처음에 이제 좀 괜찮은 AI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시전의 근거 같은 게 나오면 좀 더 이제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컨피던스를 얻는데 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AI가 사람보다 더 강력해지거나 이러면은 그 머신이 사람을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르쳐가지고 더 나은 디시전을 내리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느냐, 혹은 그거가 왜 그런지 뭐 이렇게 봐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근거를 얻어가지고 좀 더 나은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세 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다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발표하셨던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 요 Learning Deep Features for Discriminative Location이라는 요 논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약간 복습해 보자면, 원래 다 했던 거긴 하지만 이 아웃풋 맨 마지막에 레이어에서 사실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 가지고 각 클래스마다 좀 액티베이션 되는 피처 맵이 좀 다르게 나오게끔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 매핑을 잘 해줄 수 있다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이거의 이제 단점이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CNN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 뭐 그런 아키텍처라든지, 혹은 뭐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가지는 캡셔닝을 하거나 뭐 이런 태스크에 쓰이는 이런 네트워크들 가지고 에서도 적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그리고 비주얼 Q&A 같은데 이제 쓰이는 다른 그 뭐 LSTM 같은 게 뒤에 붙어 있거나 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거나 이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의 좀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그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주제들에 좀 관련 있는 그 related work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비주얼라이징, CNN을 비주얼라이징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말고도 뭐 논문 앞에 소개된 것들을 보면은 그 important 픽셀, 중요한 그 픽셀 값들을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인풋이 얼마나 변했을 때 아웃풋이 특정 그 레이블의 아웃풋이 이제 많이 변하는지 이거를 하이라이트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법들인데, 그 네트워크를 액티베이션 시켜, 가장 많이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이미지를 이제 신세사이즈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들이 있대요. 이건 자세히는 잘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CNN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 사실은 비주얼라이즈 한 것도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 그 모델의 트러스트를 어떻게 매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 인터프리터빌리티의 그 노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가 나와 있는 페이퍼가 기존에 있어서, 거기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그거랑 해서 이제 뭐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트러스트를 매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매저하게 하고 뭐 이런 실험들을 좀 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전에 논문들을 이용을 해서 뭐 여기서도 이제 적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클리 슈퍼바이즈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들이 뭐 인풋을 퍼터베이션 한다든지, 그 특정 부분들, 특정 그 패치들을 오클루전 시켜 가려가지고 인풋을 퍼터베이션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위클리 슈퍼바이즈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널 위닝 프로버빌리티라는 그 방법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탑다운 어텐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특정 레이블이 나오려면 인풋에 어떤 어텐션을 가해야지 특정 레이블이 나오는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지난번에 소개됐던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또 약간 베리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글로벌 맥스플링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로그썸 맥스플링을 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프라이어트로 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니까 이 논문의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이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스터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 트러스트를 그 이제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유저들이 이것을 보고 그 근거들을 리턴해주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어떤 네트워크가 좀 더 스트롱한지 일반 유저들도 애큐러시를 보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저자가 공개해 놓은 데모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모를 보시면 어떤 거를 하려는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하나 넣고, 여기 이미지를 하나 넣고, 거기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퀘스천을 넣으면 이제 색깔이 그 소방관 색깔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 대답이 이제 그린일 때 그 그린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해서 이제 그린 색깔이 있는 데가 표시가 되고요. 혹시 대답을 이제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 옐로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옐로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옐로우라는 그 아웃풋을 이제 크게 만들어주는 리즌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린 앤 옐로우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린 앤 옐로우라고
아웃풋이 나올 때 제일 맥시마이즈 되는 인풋 그 리즌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주고요. 네. 레드 앤 옐로우라고 표시가 됐죠, 이거는. 네. 그리고 캡셔닝 이그젬플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하나 넣고 일단 머신이 리턴한 캡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유저가 다른 캡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말이라고 넣으면 말이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그 리즌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네, 이런 캡션 더 넣을 수 있죠. Horse standing next to the large house. 이렇게 되면 네, 네, 요 캡션에 해당하는 좀 근거를 가지는 그런 리즌이 표시가 되고, 예, 이런 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에 대해서 좀 아실 테니까 그거에 약간 변형된 형태라서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할 때는 여기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가 그냥 붙어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아웃풋에 이 맨 마지막 그 CNN 맨 마지막 단에 이제 다양한 형태가 이제 뒤에 붙을 수 있는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붙을 수도 있고요, 뭐 LSTM 붙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아웃풋에서 그 여기 마지막 그 CNN 레이어까지 내려오는 백워드 패스를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게 요 텀이 뭐냐 하면 그 요 A 그 CNN 피처 맵, 그 K번째 피처 맵으로 아웃풋을 미분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1번 클래스가 제일 많이 변하려면 어떤 피처 맵의 그 포인트가 제일 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웃풋 아웃풋의 그러니까 피처 맵 포인트의 변화량 대비 아웃풋이 얼만큼 변하는지 그 미분값이죠. 그 미분값을 이제 그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하듯이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 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그 특정 클래스 아웃풋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 제일 많이가 아니라 참, 예, 그 특정 아웃풋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각 그 피처 맵별로 변화량, 그러니까 그 K번째 피처 맵이 뭐 얼만큼 변했을 때 아웃풋 클래스 C가 얼만큼 변하는지 요 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첫 번째 피처 맵이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엄청 크다 그러면은 사실 나머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나머지는 다 작고, 뭐 첫 번째만 엄청 크다 그러면 첫 번째 피처 맵이 그 첫 번째 클래스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피처 맵 값이 커지면 그 아웃풋 첫 번째 클래스의 아웃풋도 같이 이제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피처 맵의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알파 값이 있으면 요 알파 값을 그 피처 맵에다가 이제 곱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랑의 차이점은 이 알파가 요 미분하는 값으로 대체됐고요.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그 전 논문에서는 요게 이제 W 웨이트로 돼가지고 그 아웃풋에 이제 클래스를 나타내는 그 W인데, 여기서는 알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렐루가 합쳐졌는데 이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가 이제 플러스 되는 값들만 보겠다는 거고 마이너스 되는 값들은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러면 유도를 해보자. 어떤 걸 유도하냐면 이게 그 전 논문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랑 어떻게 다른지 유도를 해보자 하는 건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웃풋 Y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고 여기 비처맵에서 그리고 웨이트들이 다 곱해져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YC를 이제 W를 안쪽으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전 논문 캠에서는 요 앞에 요 부분을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 값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조금 표현을 다시 해보면 F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A, I, J, K를 다 서메이션하는 요 값으로 보면은 요 F를 요 자리에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F에다가 W, K, C가 나오게 되고 요 아웃풋 Y를 F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두 개의 미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Y를 B첨앱으로 미분한 거랑 F를 A로 미분한 거랑 해보면 그 두 번째 F를 A로 미분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아, 네. 이 앞에 F를 A로 미분을 하면은 G분의 1이 남게 되고요. 요게 분모에 있으니까 G가 곱해지죠. 요 두 개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요 텀은 보시면 여기에 이거를 F로 미분한 거니까 사실 W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WKC는 Z 곱하기 그다음에 아웃풋을 B첨앱 A로 미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을 이제 I, J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한 번씩 하면 이 G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텀이니까 요 IJ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는 텀은 1이 돼. 그냥 다 더해주면 G가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G 곱하기 WKC가 되고 이쪽도 요 그 Y 아웃풋을 B첨앱으로 미분해 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W가 요 서메이션 요 텀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사실 알파랑 거의 비슷한데 요 G분의 1이 빠진 알파랑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 G분의 1이 이제 스케일이니까 결국은 이 알파 값이 사실은 그 아웃풋에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알파가 W 값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제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랑 똑같고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제 미분한 값으로 이제 쭉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버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혼자 계속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그리고 이제 실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평가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로컬라이제이션을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그 방법을 다른 방법들이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했는데 첫 번째로 그 VGG16 모델을 카페 모델주에서 가져와서 그 그래드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드캠을 하고 그 맥시멈 밸류에서 15% 정도 되는 곳을 스레숄드를 삼아서 바이너리 그
바이너라이즈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포함되는 바운딩 박스를 그려가지고 그 바운딩 박스 하는 애큐러시를 비교를 했는데 그 백프롭 방법은 백프로퍼게이션 해가지고 인풋이 얼마나 이제 변했을 때 그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이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그 탑다운 어텐션을 이용해서 인풋에 어떤 부분을 어텐션을 가했을 때 아웃풋이 그쪽이 그 클래스가 잘 나오는지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그래드캠을 이용한 방법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예, 그 로컬라이제이션 애큐러시가 에러가 제일 적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같은 네트워크를 썼기 때문에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 논문의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은 보면은 일단은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조금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웃풋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썼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거를 보여주는데요. 뭐 탑 5에서는 조금 더 낫고 뭐 탑 1에서는 조금 더 못하고 뭐 이런데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 그래드 캠이 애큐러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로컬라이제이션 퍼포먼스도 뭐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데요. 네네. 여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어떻게 됐나요? 다른 어, 거랑 비교했을 때? 그 일단은 여기 백프롭 방법이랑 이 MWP 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터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네. 이게 컴퓨테이셔널이 되게 그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복잡한데 그리고 백프롭 방법은 인풋 레이어까지 계속 백프로포게이션 다 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훨씬 많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캠은 사실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별로 안 들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피처 맵까지 미분하는 텀이 없으니까 그 차이만 있는데 그리고 백워드 예를 들어서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정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한 단계만 백워드 하면 되니까 그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뒤에 더 깊은 다른 뭐 LSTM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아예 얘는 못 하니까 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 못 하니까 뭐 그것도 그래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드 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도 이 그래드, 네, 질문. 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그래드캠이 네네, 기존의 캠하고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네, 어떤 모델이잖아요. 근데 네네. 에러를 보면 좀 차이를 보이지 않나요? 어떤 이게 에러? 여기 보면은 그 탑원 에러도 그래드캠하고 캠은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에러요? 네, 예. 아, 네네. 그 원래 그게 동일해야 네트워크, 되는 요게 네트워크 두 개가 다르거든요. 여기 그 VGC16에다가 뒤에 플리 네네. 커넥티드 레이어를 떼고, 음, 음, 예, 그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넣었어요. 위에 거는 그냥 풀 커넥트 레이어가 달려 네네. 있는 거고. 네, 위에는 플리 예. 커넥티드 레이어가 달려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들어있는 네트워크만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아무 네트워크나 다 되거든요. CNN이기만 하면.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서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위클리 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잘 나왔다 하고 그림 한 장만 들어있어서 뭐 숫자는 여기 없고요. 그 어떻게 한 거냐 하면 그 세그멘테이션 그 위클리 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뭐 시드 익스펜드 컨스트레인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긴 한데 일단은 그 로케이션에 대한 시드 로케이션을 일단 주고 거기서 이제 패치들을 조금씩 익스펜드 하고 뭐 어느 정도 크기까지 컨스트레인트 걸어서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세그멘테이션 잘 된다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캠을
그 시드에 대해서 되게 센시티브해서 캠을 이용해서 거기 그 로케이션을 시드를 했는데 그래드 캠으로 했더니 조금 더 낫더라 뭐 이런 실험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로컬라이제이션, 이밸류에이션 한 것 중에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포인팅 게임이라고 해서 그 그래드캠이랑 CMWP 방법을 그, 그, 그 세그멘테이션, 레이블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요 놈이 오버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큐러시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브라라고 했는데 지브라가 여기 세그멘테이션이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여기 지브라니까 여기 이렇게도 있는데 요 액티베이션 딱 올라온 데가 오버랩이 많고 없는 데는 이제 떨어져야지 그 애큐러시가 높아지는데 그거 가지고 쭉 다 이밸류에이션 해봤더니 그래드캠이 이거보다 한 10% 정도 더 낫더라 뭐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 케이스에 대해서도 네네. 보면 다른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다른 앞에서 그림에서 네. 네. 그래드캠하고 CMWP하고 좀 많이 다른 양상들을 보이네요. 네,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약간 이게 없는 레이블을 주면 이게 네, 없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 bir드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어찌됐건 리즌을 찾았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좀 뭐 그런 데서 애큐러시가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요 포인팅 게임이라는 요걸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논문이 그 앞에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보니까 그 프리시즌만 매저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리젝션에 대해서 스코어가 많이 차이가 안 났는지 프리시즌만 가지고는 이게 결과를 안 보였고요. 예. 그 약간 리젝션 잘했으면 히트로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성능 차이 많이 났다는 식으로 한 거 보니까 리젝션이 좀 많이 차이 났나 보더라고요. 음, 네. 네.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갔으니까 이게 약간 좀 빨리 할게요. 실험이 되게 이게 사실은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한데 실험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10분 안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실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시켜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에서 그 사람들을 43명 이제 데려다 와서 그 4개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이랑 그리고 이미지 캐테고리 페어 90가지에다가 각각 그 레이팅 9번씩 하게끔 시켜가지고 그 뭘 한 거냐면 이제 클래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해본 건데요. 요게 이제 그 가이디드 백 프로포게이션 방법으로 이 이미지 디시즌의 근거를 픽셀 단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게 어떤 그 클래스로 디시즌 났을 것 같냐 이제 판단을 사람들한테 시켜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얼만큼 맞냐 이런 거 본 거고 요거가 뭐 그래드 캠으로 하면 요 부분만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부분만 보였을 때는 사실은 홀스인지 펄슨인지 금방 맞출 수 있는데 요거 둘 다 보이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체크할 때 둘 중에 하나씩 체크하니까 약간 애큐러시가 떨어지는데 이 그래드 캠으로 했더니 좀 더 이제 애큐러시가 높더라. 그리고 여기서 그 그래드캠에서 아까 앞에 설명하면서 약간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드캠에다가 그 백프로포게이션 이용해서 그 인풋 레이어에서 근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같이 곱해가지고 이게 사실 백프로포게이션으로 한 방법들이 약간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성능이 되게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 가이디드 그래드 캠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디컨볼루션 하는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아웃풋에서부터 쭉 인풋까지 디컨볼루션 거꾸로 와서 어떻게 인풋이 좀 그게 영향을 줬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래드 캠을 그냥 곱해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만 더 줬을 때
뭐 이렇게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월시니스라고 요렇게 두 가지를 주고요. 로봇 A는 뭐 요거에 이제 person이라고 디시전이 났는데 로봇 A는 여기를 보고 person이라고 했고 로봇 B는 이거를 보고 person이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얼만큼 reliable 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뭐 두 개 비슷하다 하면 0점 주고 두 개가 clearly 뭐 reasonable A가 더 clearly reasonable 하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2 뭐 약간 더 리즈너블 하다 그러면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주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비교했는데 어떤 거를 비교했냐면 알렉스 넷이랑 VGG랑 두 개를 비교를 했어요. VGG 넷이 조금 더 애큐러시가 조금 애큐러시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디시전이 다 똑같이 나고 그리고 아웃풋 스코어도 거의 비슷한 샘플들을 골라서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그래드 캠으로 이게 VGG가 이게 한 1.27점 정도 높은 걸로 알렉스넷보다 1.27점 정도 높은 걸로 사람들이 트러스트를 보냈다. 그 말은 결국 사람들이 요 근거들만 봐서도 어떤 놈이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인지 요거를 보고 트러스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를 보여줬을 때는 이 디퍼런스가 더 낮았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뭐 인터프리터빌리티 관련해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번 했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간 클래시파이어를 검증하는데 약간 검사하는데도 좀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잘못 클래시피케이션이 난 테스트 이그젬플들을 가지고 이 근거가 어딘지를 찍어 보니까 이건 이제 가이디드 그래드 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케이노라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돼 있는데 볼케이노를 찍으면 이쪽이 표시가 되는데 사실 얘가 샌드바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건데 이거 샌드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게 좀 나타나고 볼케이노에 안 나타나서 볼케이노라고 안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미러라고 본 근거는 이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못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비커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비커에 대한 근거보다는 이 주사기라고 디시전이 났는데 여기 보면 주사기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거를 보고 주사기라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코일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초록뱀 요 뱀 인 걸로 디시전이 났고 근거는 요거를 보고 났으니까 이거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요런 것들을 보고 사실은 데이터셋의 바이어스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제 닥터냐 널스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에서 요 그림을 보고 이걸 봤더니 이제 잘못 디시전이 난 것들을 좀 봤더니 이제 닥터인데 널스인데 잠깐만요. 널스인데, 널스라고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났는데 여기서 여기 이제 닥터인데요. 그 전에 그냥 이제 모델 트레이닝 해놓고 널스라고 디시전이 났을 때 근거들을 봤더니 여기 이제 요 여자의 헤어스타일이랑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널스의 여자들이 많고 닥터의 여자들이 별로 없어서 여자인 것만을 보고 널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여자인 닥터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다시 트레이닝을 했더니 요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안 되고 이제 닥터라고 나왔는데 보는 근거가 요런 청진기랑 요런 것들 보고 이제 더 이제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거를 보고 데이터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랑 요거는 카운터 팩추얼 팩추얼 익스플레네이션인데 사실은 이게 아까 플러스 부분만 본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마이너스 부분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캣이라고 했는데 캣이 아닌 거에 대한 근거가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캣인 거
캐신과의 디시전이 나는 데 있어서 약간 방해되는 요소들이 이런 데 있었고, 이거는 독이라고 디시전이 나는 데에서 방해되는 요소는 여기 있었다. 또 부호만 바꿔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뭐 비슷한데요. 사실은 아까 데모 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그 이제 캡션이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지금 Flying Kite on the Beach라고 이제 비치도 표시되고 카이트들도 표시가 되고 뭐 이런 거고, 이게 Man is sitting at a table with a pizza라고 돼 있죠. 요 man이랑 피자가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이제 이게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explicit한 어텐션이 없는 이런 레이어들을 가지고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가면은 이런 로컬라이즈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게 그 약간 로컬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도 비슷하게 이제 로컬라이즈 해서 나오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Q&A에서도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 무슨 색깔이냐 했을 때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근거는 여기고, 노란색이라고 했을 때 근거는 여기고,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이다라고 하면 요 다 표시가 되거나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컨클루전은 아까 뭐 컨트리뷰션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그 페이퍼는 여기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다, 캠을. 그다음에 이거 컴바인을 할 수도 있는데, 뭐랑 컴바인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그 그레디언트 방법, 그 백프로퍼게이션 방법이랑 컴바인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 더 디테일한 그 쉐입에 대한 것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랑 휴먼 스터디를 한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